자, 경우의 수의 두 번째 테마 곱의 법칙이라고 되어 있네요. 10번부터 12번 문제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립니다. 자, 항상 우리는 어떤 게 있다고 했어? 환경 또는 조건에서 시행이라는 것을 하게 돼 있고, 그러면 사건이 발생되는데 그 사건의 특수한 상황의 수를 세는 그러한 경우의 수를 물어보는 질문들을 항상 만난다고 했죠. 그러면 시행을 잘 연상해서 사건의 수를 세는 게 관건인데요. 사건의 수를 일목요연하게 세기 위하여 앞선 테마에서는 합의 법칙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또는 저런 경우 이렇게 이제 세는 걸 배웠는데, 그럼 지금은 이제 곱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곱의 법칙은 어떤 상황이냐? 두 사건 A, B를 이제 어떠한 그 개수별로 곱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건 A가 있고 사건 B가 있는데 두 사건을 곱해야 어떤 경우 수를 세는 방법이 되는 거. 그게 뭐냐? AND 개념으로서 동시에 또는 그리고 두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거나 동시에 일어날 때 사건의 수를 셀 때 이 곱의 법칙이라는 걸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필통이 있는데요. 연필 세 자루의 종류, 그리고 볼펜 4개의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필기도구 한 개를 꺼내어 스케치를 한다. 그랬을 때 스케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의 수 그랬다면 연필을 꺼내는 사건을 A라 하고 볼펜을 꺼내는 사건을 B라 했다면 더해서 7가지, 이때는 합의 법칙을 써야겠죠. 하지만 내가 동일한 조건과 환경에서 시행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연필을 뽑아서 바탕을 이렇게 이제 그린 뒤 완성본을 가지고선 볼펜으로 이렇게 다시 덧칠을 해서 제출을 한다. 그러한 상황을 시행을 얘기했다면, 그러면 처음에 연필을 뽑은 3가지 각각에 대하여 1번 연필, 2번 연필, 3번 연필, 그 다음에 대하여 볼펜을 이렇게 수용도로 연관시켜서 4가지 상황들이 더 붙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순서 쌍 곱하기 4에서 12가지의 순서 쌍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같은 조건과 환경일지라도 시행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두 사건을 곱해서 개수를 내야 될지 합해서 개수를 내야 될지는 그때그때 다르죠. 공식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방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곱할까 더할까에 대해서 보통 이제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무슨 뭐 AND 또는 AND나 동시나 그리고가 있으면 뭐 곱한다, 그리고 또는이면 뭐 더한다인데 틀린 건 아닌데요. 그렇게 좀 단순하게 외우려고 하다 보면은 어려운 문제를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자꾸 두 사건을 곱해야 되는 상황을 시행해서 자꾸 연상을 하려고 당연히 곱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 두 개의 사건은 각각 구한 다음에 더하는 거지, 이렇게 논리 분할, 이것은 더하는 거고 수용도에 의해서 곱하는 거, 수용도는 곱하는 거다. 그래서 공식이 아닌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시행에 의해서 상황을 연상하는 게 공부지 뭐 곱의 법칙이다 이런 자체가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자, 문제 한번 보자.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가 있다. 알겠습니다. 시행이 일어나지 않았죠. 자, 이제 시행이 일어날 겁니다. 10. 동전 한 개를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그럼 동전 한 개를 던졌을 때 나오는 사건을 A라 한다면 앞 또는 D가 나올 수 있죠. 2가지가 될 수 있죠. 그죠? 11번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 또는 6, 6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오는 사건을 A라 하고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사건을 B라 했다면 질문 보세요.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했습니다.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는 그럼 동전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앞 또는 뒤, 헤드 테일의 약자입니다. 그 각각에 대하여 수용도를 그려야겠죠. 이렇게 동시에 던지니까 앞일 때 얘가 1 나왔어, 2 나왔어, 3 나왔어 이렇게 쌍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왜 쌍을 만들어가 아니고 당연히 지금 시행해서 너희가 이 말뜻을 보면서 이렇게 엮어주는 거구나, 앞일 때 1이구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수용도를 그려야 된다는 상상을 당연히 하는 거죠. 그럼 여기 나오는 사건의 수하고 여기 나오는 사건의 수를 이때는 곱해서 12가지 상황을 만들어야만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곱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와 6을 곱할지 더할지를 선생님 이거 곱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상황 자체에서
물어보는 상황 자체를 연상하면서 수형도를 그려야 되니까 이건 순서 수학이니까 곱해야지. 뭐 동시 때문에도 곱하는 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상황을 연상하면서 이건 당연히 곱한다. 두 사건을 어떨 땐 당연히 더한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경우의 수를 잘하는 능력입니다. 전체를 아우를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나리오를 아우를 수 있어야 돼요. 환경, 조건, 시행 연상하시고 사건의 수를 셀 때 더할까 곱할까에 대한 판단은 이 질문하는 그 시행을 연상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수형도로 들어가든지 논리분할로 들어가든지. 여기서 논리분할로 들어갔죠. 앞 또는 뒤. 그래서 이건 두 개 더한 거예요. 1 곱하기 6 더하기 1 곱하기 6 하면 결국 2 곱하기 6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부의 법칙과 고부의 법칙이 적재 막 동시다발적으로 막 쓰이는데 지금 고부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지 솔직히 이것은 하부의 법칙과 고부의 법칙이 동시에 막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의 법칙으로만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방식이 있다고 생각해서 수형도도 막 그리고 또는 이런 것도 막 잡고 이런 경우 또는 저런 경우 합치면 되겠네. 이건 곱하겠네. 이러한 공부가 훨씬 더 경우를 잘 하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 연습 좀 하셔야 됩니다. 이상